이른바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이날은 그저 보통의 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전남 비정규직 노동센터 박정훈 센터장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센터장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남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2012년에 우리 도의 강성희 의원님 주도로 우리 지역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랄까 저희가 어떤 차별 철폐를 목표로 이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돼서 2013년 9월에 이제 그 전남도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권리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5년째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전남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제 올해 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전라남도 근로자 중에 약 40% 정도가 약간 상회하는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평균이 약 한 32% 정도니까 우리 지역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중이 이제 전국 평균보다 이제 상당히 높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가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또 그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할 책임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 정도면 정말 굉장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 대우 중에 가장 좀 심각한 문제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고용 불안이 되겠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뭐 1년 또는 몇 개월 또는 2년 미만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이나 이제 일상생활을 꾸려야 되실 분들이 미래 어떤 그 소득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속된 말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 이런 불안이 가장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 되겠죠. 임금 수준이 이제 그 갈수록 비정규직과 이제 그 정규직 간의 차가 커지고 있는 이런 폐단도 좀 시급히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근로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불만과 이제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사상의 또는 뭐 복지 부분들 그런 부분에 애로가 클 거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이제 비정규직 그 근로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인격적인 모욕이랄까 폭언, 뭐 폭행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다운 대우조차도 일반 시민으로부터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어떤 뭐 자괴감이랄까 애로가 큰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의 문제들과 더불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문제가 정규직 전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우리 그 채용 공고나 이렇게 각 기업주분들께서 사람이 필요할 때 공고를 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정규직 전환을 못 받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뭐 암시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고용이 됐을 때 지켜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선 그
공고 당시의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또 채용 직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네.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그 문서의 조문들이 네. 정규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기업주들의 네. 인식 개선이랄까 네. 네. 또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면 네. 그것 또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더 좋은 그 어떤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규직을 전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근무 외 시간 근로 또 그에 따른 비용 및 상여금 등에서도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그 실정법상의 근로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네네. 어떤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관할 그 노동지청에 네. 이렇게 이제 진정을 해서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비정규 근로자가 네.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기업주들이 네. 분들이 바로 그런 인식을 좀 고추어서 네.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에 부합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또 노동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매년 또 얘기가 나오고 또 대선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개선은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기에 현대 사회에서 적정한 최저임금 어느 정도고 왜 개선돼야 되는지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는 참 그 민감한 네. 문제고 또 기업주의 부담을 생각하면은 또 그분들의 입장, 네. 또 우리 근로자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고 네. 또 노사업 민정 중앙의 그 첨예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네. 그래서 대충 주 40시간, 209시간 정도를 일했을 때 우리 현재 최저임금제로는 약 월 13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전라남도가 도입해서 추진 중인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7,688원 네. 그렇게 해서 월 한 160만 원 정도 네. 이제 임금이 약간 상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또 우리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는 이런 생활임금이 이 지켜져서 아까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네. 한계를 좀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공공 부분의 생활임금 이런 준수 실태를 조사해서 미흡한 기관은 개선토록 했고 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이러한 생활임금이 민간 부분에까지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네. 각종 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다양한 노동 문제 중에 또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해주는 것도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이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직접적인 근로상의 불이익을 받은 분들에 대한 뭐 법률 구제 활동이랄까, 무료 법률 상담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근로기준법이랄까, 근로자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이제 인지를 못하고
이제 어떤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게 차별인지조차도 모르는 이제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그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월 한 1.5회 한 16회 정도 약 400명 이상을 이런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런 교육 외에도 전남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무료 법률 지원 활동 외에도 그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그 조선업 위기 또는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그 근로자분들이 일터를 잃고 그래서 이제 저희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각종 일자리 알선이랄까 또 그 사업 또는 직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조선업의 어떤 위기 과정에서 임금을 못 받아 가지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법률 구제 활동을 대신해 주면서 최근 들어서도 과시적으로 그 임금을 이렇게 이제 체불 임금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분들 생활 안정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들에게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는 엄청난 한계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혁신을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이 늘고 그래서 이 고용 창출 능력을 길러서 그러한 혜택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한 점은 우리 근로자들을 동반 상승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그 인식의 변환도 필요하다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근로자분들께는 이제 그 노동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고 회사의 어떤 발전이 기업주뿐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과 또는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해서 다짐하고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들은 아까 잠시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우리 미아원이랄까 경비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분들도 우리의 부모 형제입니다. 또 저희들도 나이를 먹으면 그 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처럼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가 증진됨으로써 우리 온 도민이 함께 상생 번영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투를 입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봄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봄은 여전히 오지 않았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의 임금, 고용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사회.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이 과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